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입니다. 2022년 1월 18일 넘버즈 128호가 발행됐는데요. 이번 주에 다룬 내용은 장래 인구 동향입니다. 통계청에서 작년 하반기, 작년 말에 장래 인구 통계에 대한 그 추계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2070년까지의 인구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추정치였습니다. 작년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한 결과를 보면 2070년에는 인구가 3,766만 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인구의 그 변동상을 보면 1980년도에는 3,812만 명이었다가 20년 후인 2000년도에는 4,701만 명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5,184만 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에 5,184만 명의 인구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 하락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인구가 2040년도에는 5,019만 명이었고요.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3,766만 명의 인구는 우리나라 역대 인구 중에 1979년도 인구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207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100년 가까이 후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장래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그런 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우선은 출생자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늘어납니다. 출생자는 줄고 사망자는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해외 유입 인구가 있는데요. 이 해외 유입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장래 인구가 줄어드는 그 원인의 하나로 그렇게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1980년도에는 출생아 숫자가 연간 86만 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약 28만 명. 그래서 60만 명 가까이 그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훨씬 많았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출생아 숫자는 줄어들고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서 2020년도에는 출생자 숫자가 연간 27만 명이었고요. 사망자 숫자가 연간 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고요. 이때부터 출생자 숫자의 감소와 사망자 숫자의 증가가 점점 더 가파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2070년도에는 인구 중에서 출생하는 숫자가 연간 2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는 여기에 3배 이상인 70만 명의 그 사망자 숫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기대 수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수명이 91세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사망자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70년도에는 새로 태어날 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르신들 숫자가 3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해외 유입 인구도 말씀드렸는데 유입 인구를 나타내는 그 개념 중에서 인구의 국제 순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인구, 즉 유출 인구를 뺀 숫자가 되겠는데요.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숫자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만 명이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2030년도에는 5만 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구가 5만 명이 유출 인구보다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인구가 해가 갈수록 변동이 없이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2070년도 한 4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이렇게 해외로서 들어오는 인구 자체가 변화 없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출생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고령화는 더 촉진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이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게 됩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노년 부양비라는 건 뭐냐면 생산 연령 인구, 즉 15세부터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부양받을 인구의 비율입니다. 1980년도에는 노년 부양비가 6명이었습니다. 즉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년 숫자의 65세 이상의 노년 숫자의 비율이 6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22명을 부양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2070년도에 가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년 10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노년 인구 한 명이 한 명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생산 인구는 적어지고 부양받을 인구는 또 늘어나면서 1대1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노년 인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노년을 부양하는 데 더 쓰여지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예측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령화되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그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2020년도에 고령 인구의 비율, 이때 고령 인구의 비율은 65세 인구의 비율인데요. 65세 이상 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일 높았습니다. 28%였는데요. 한국은 16%입니다. 전 세계에서 28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50년 후인 2070년도에 가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46%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38%로 2020년보다 조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그만큼 높고 그리고 이것이 장래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이제 교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목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교인이 줄어들게 되면 헌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목회자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당을 채웠던 교인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면서 교회당이 비어가는 경우들,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공간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목회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사역이 전체 교회 사역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인 사역의 문제는 넘버즈에서 몇 번 다루긴 했는데요. 지금 대개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 사역이 노인 교실을 운영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인 사역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것을 현재 목회자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이런 저출산 시대에서 돌봄 사역 등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자녀를 조금 더 부담 없이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목회자분들께서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작년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이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것이 주는 목회적 시사점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